자, 발의 선왕 볼게요. 이름은 대인수예요. 그리고 연도는 818년에서 830년. 앞선 3명의 왕은 고왕, 무왕, 문왕은 다 700년대. 이제 8세기 왕이었고요. 이제 발의 선왕은 이제 9세기 초의 왕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연호는 건흥이다. 자, 어떻게 외우냐? 선왕은 무슨 뜻이냐면 우뚝 선왕이다. 스탠드업, 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뚝 선왕이에요. 이거 우뚝 섰어. 그냥 발의 왕들 중에서도 특히 우뚝 섰어. 하늘건의 건흥, 연호는 건흥인데 하늘건의 흥한 흥이에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흥한 거죠. 문왕 연호는 대흥이었어요. 그냥 크게 흥했다는데 이제 선왕, 그 뒤에 선왕이 되면 그 흥한 정도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흥했다. 대흥을 넘어서니까 이제 건흥, 하늘에 닿을 정도로 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흥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최대 영토다. 우뚝선왕, 이때가 당연히 최대 영토겠죠. 그러면 어떻게 최대 영토가 됐냐? 대인수, 아주 그냥 크게 인수한 거예요. 이 선왕의 이름이 대인수거든요. 그래서 선왕이 우뚝 섰어. 우뚝 섰다는 얘기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흥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영토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우뚝 섰으니까 최대 영토를 일으켰으니까 우뚝 섰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영토를 일으킨 왕이고, 최대 영토를 어떻게 일으켰냐? 아주 그냥 크게 인수했다. 크게 다른 나라 땅들을 크게 인수하니까 최대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대인수, 연호, 건흥, 발의 선왕, 요 연결을 이렇게 우뚝 선왕 이걸 가지고 특징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흥했구나. 그래서 최대 영토가 됐고 최대 영토가 되기 위해서 아주 크게 인수했구나. 이렇게. 우리 무왕 때 연호가 인안이었어요. 내 땅 안으로 해서 인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안이랑 이름 앞에 대가 붙으면 이건 성이었으니까 발의 왕들의 성이었으니까 대인수는 이거는 이름이 인수구나. 대인수. 그리고 무왕 때 인안은 연호가 인안이다. 두 개 또 인이 비슷해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자, 연호 보면 고왕 때는 천통이었어요. 그리고 무왕 때 인안, 문왕 때 대흥, 선왕 때는 건흥이었어요. 요거 스토리로 보면 이렇게 돼요. 고왕 때는 하늘과 통해서 뭔가 하늘과 통하니까 건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통해서 건국했다. 그래서 천통이에요. 연호가 천통. 그리고 무왕 때는 무왕은 싸움 잘하는 왕이죠. 그래서 남의 영토를 다 내 안으로 해서 인안. 이게 인이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in. 그래서 안으로. 그래서 무왕 때는 싸움을 잘하니까 내 안으로. 두 번 생각하시면 돼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들였고, 문왕 때는 아주 크게 흥한 거죠. 대흥. 문왕 때는 크게 흥했고, 선왕 때는 크게 흥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흥했다. 그러니까 대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흥했다. 이렇게. 그래서 연호의 흐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 선왕 때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당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전성기니까. 그래서 선왕 때니까 해동성국을 해동선국, 선왕이 있으니까 해동선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왕 때가 전성기니까 최대 영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왕 때는 최대 영토였어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을 진출했어요.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한 거죠. 그래서 발해 최대 영토 면적은 고구려 전성기 때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발해는 러시아 지역까지 영토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이때 이 세 명의 왕 때 고구려 영토가 엄청 커서 그때가 최고 넓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해 최대 영토 면적은 고구려 전성기보다 더 넓다. 그 정도로 발해 최대 영토는 굉장히 넓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왕은 우뚝선, 스탠드업, 우뚝 섰어.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흥했어. 그리고 이름은 대인수, 크게 인수를 해서 최대 영토를 갖추게 됐고요. 최대 영토를 갖추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 제도도 정비를 해야겠죠. 땅이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지방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게 바로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지방 제도를 정비한 왕이 선왕이다. 그래서 최대 영토를 이룬 최고 전성기여서 당나라에서는 해동 성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연결을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왕 때 오경 15부 62주 이건 외워야겠죠. 지방 제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영토였을 때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제도를 완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왕은 오경 15부 62주를 정립했다. 저희 보시면 앞선 문왕 때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했다. 삼성 6부 정비했고 주자감이라는 학교도 설치했다 이랬죠. 그래서 문왕 때는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했고 선왕 때는 지방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보시면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중앙 정치 제도와 14부 이제
마무리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 정비했죠.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둘 다 중앙정치와 지방, 중앙과 지방 다 정비를 했어요. 고려는 성종 때 중앙정치제도를 정비를 했죠. 삼성육부. 그리고 현종 때는 지방제도를 정비했습니다. 5도 양계로. 그래서 고려는 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 정비한 왕이 달라요. 발해도 중앙정치제도는 문왕 때, 그리고 지방제도는 선왕 때. 근데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둘 다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 다 신문왕 때 했더라.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선왕 때 왕의 계보가 대조영 직계에서 그의 동생인 대야발 직계로 바뀌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잖아요. 근데 선왕 때가 되면은 그 대조영 직계가 왕을 한 게 아니고 그의 동생인 이 대야발의 후손이 왕을 하게 된다. 선왕 때부터. 그래서 선왕은 제가 우뚝 선왕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발이 커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땅을 정확하게 디디고 있어야지 우뚝 설 수가 있으니까 우뚝 선왕은 발이 커야 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야발. 발이 크다 이런 얘기죠. 대야발이. 그래서 선왕 때는 대야발 직계로 바뀌게 됐다. 우뚝 선왕은 발이 커야 되고 그래서 대야발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발에는 연도암기 처음에 나오는 왕 3명 고왕, 무왕, 문왕 이 3명의 왕이 그러니까 8세기 때 20년, 20년, 60년이죠. 40년이 아니고 60년 이렇게 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700에서 720년까지 그 다음 무왕이 740년까지 문왕이 한 대략 800년 조금 안 되게까지 이렇게 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8세기는 이 3명의 왕이 했고 9세기 초반의 왕 선왕만 알고 계시면 되고 10세기 초반 발해 멸망할 때 왕 애왕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대 흐름은 연도랑 같이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 당시 그러니까 이 818년에서 830년 이때가 헌덕왕이랑 흥덕왕 때다. 요 정도. 헌덕왕 하면 난 때문에 허덕거리는 왕이고요. 흥덕왕은 이제 흥청망청 덕질하는 걸 금지한 왕. 그래서 사치금지령, 장보고 발탁 뭐 이런 업적들이 있었죠. 이때 이 당시에 신라왕은 헌덕왕과 흥덕왕이다. 요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우뚝 선왕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뚝 섰으니까 최대 영토를 이룩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대인수예요. 크게 인수를 해야지 최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호는 건흥이다. 하늘까지 흥한 거예요. 흥하다 못 이게 우뚝 서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니까 하늘까지 흥했다. 흥한 게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최대 영토니까 땅이 너무 넓어져서 지방제도를 정비해야겠죠. 그래서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최대 영토 확보 후에 선왕 때는 지방제도 정비, 그 앞선왕님 문왕 때는 중앙제도 정비 알아놓으셔야 되고 대야발이 8세기는 대조영 집안이 왕을 했고요. 9세기 선왕 때부터 대야발 집안이 왕이 된다. 그래서 선왕은 우뚝선 왕으로 외우면 되는데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발이 커야 되죠. 그래서 선왕은 대야발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